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 7일이라서 북두칠성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두칠성의 비밀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북두칠성은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만화처럼 우리가 어느 변에서 왔니라고 하면은 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거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라면 아마 또 그렇게 더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시작했죠? 7분이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밤하늘에 보면 제가 이제 북두칠성을 실제로 큰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연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로로 굉장히 큰 고구려 벽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북두칠성을 봤고요. 최근에 헝가리를 잠깐 지날 때 그때도 큰 걸 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전에서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북두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루엣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한류로 아시는 분인데 지민이라고요. BTS 지민입니다. 지민의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노래인데 별에 관한 노래가 이제 BTS가 굉장히 많아요. BTS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예. 지난 한 5년간 2013년부터인가요? 5년 동안의 연구, 125명인가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극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는 초고, 요즘에는 초고 에너지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초고 에너지, 우주 광선이 북두칠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주선이라고 하면은 뭐 비행접시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제 우주 광선입니다. 광선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나사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주 광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구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어떤 에너지다. 뭐 슈퍼 울트라 에너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울트라 슈퍼 에너지인지 슈퍼 울트라 에너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구상으로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는데 색깔을 이렇게 자색으로 입혔어요. 빨주노 좀 파란 뭐 보라색이죠. 이렇게 입혔는데 이거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그 뉴스라든지 거기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우주 광선이 쭉 오고 있는데 저희 우연찮게도 이게 한국이 잡혀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네. 남한, 예, 남한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북한은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곳 중에서도 이곳이 또는 어떻게 핫스팟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칠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저 어떤 무당도 하고 이제 통화도 했었는데 칠성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이제 옛날에 장독대 앞에 정화수 이렇게 해서 칠성 기도를 많이 했어요. 칠성님께. 근데 그 칠성에서 어떤 에너지가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칠성 문화를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전 세계가 한류 팬이 뭐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어떤 정신 문화가 있습니까? 한국 대표적인 것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뭐 삼신, 칠성 이런 것을 갖다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의 칠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어느 노중평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북두칠성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북두칠성에 집착을 할까요?
옛말에 보면 북두칠성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정화소를 떠놓고 칠성별의 소원을 빌고 죽어서는 칠성판에 누워있고 상여가 나갈 때도 좌우로 7명씩 양두칠성, 음두칠성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칠에다가 이렇게 맞춰놨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10,000원짜리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막 수많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두칠성이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어디 있는지? 저기 있네요. 예. 저기 있네요. 네,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만원 지표에도 북두칠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런 것들, 칠성사이다, 예, 칠성사이다가 있고요. 제가 이제 칠성부대를 나왔습니다. 칠사단을 나왔는데요. 칠사단에 가면은 자판기가 칠성사이다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아마 무료로 제공됐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성부대가 강원도 화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부대가 있고요. 뭐 대구에 가면 칠성초등학교도 있고 칠성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대구 북부에 보면 칠성동이 있어요. 이 칠성동에 칠성바위라고 해서 이게 잘 찍은 게 좀 없더라고요. 위에서 찍으면 7개가 나올 텐데 7개의 바위야 그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바위에다가 이렇게 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칠성 바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게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작은 것부터 해서 아주 큰 어떤 칠성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단양에 보면 칠성암이라고 있습니다. 7조각이 났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떤 칠성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칠성암이라고 하는 것이 제2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도 북두칠성 노래가 꽤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이 노래죠. 북두칠성에 관한 노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캐릭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BTS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캐릭터에 북두칠성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7명이고 외국에 보면은 빅디퍼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팬들이 북두칠성 같이 우리를 밝혀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캐릭터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저건 뭐냐면 핸드폰 꽉이에요. 이제 북두칠성이죠.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굿즈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단군 이래 어떻게 한국을 또는 한국 문화를 가장 많이 알린 사람,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북두칠성에도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7이라는 글자 자체가 북두칠성과 같죠. 거의 상형 문자 같습니다. 우리 저기가 한자도 마찬가지죠. 칠수. 그래서 시크릿 넘버, 세이크리드 넘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한 수 7. 이 세븐 컬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은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칠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요. 그래서 칠수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는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월과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고 또는 오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합해서 사실은 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칠성문화하고 칠수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써있죠.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Combination of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성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앉는 자리가 임금이 우주정치를 행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유일하게 중국에서는 이런 거 없거든요. 노란색으로 쫙 이렇게 중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월 5합도 또는 1월 5봉도라고 합니다. 1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봉이나 5합도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 중앙에 임금이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우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하시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또는 칠성, 칠성으로 이제 음양오행을 아까 이제 일주일을 얘기한 것처럼 칠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복궁 근정전이 있습니다. 1월 5봉도 보이시죠? 그리고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천장에는 황룡이 있습니다. 황룡이 2마리가 막 이렇게 서로가 논일고 있는데요. 황룡의 발톱을 한번 보시면은 발톱이 몇 개죠?
일곱 개입니다. 발톱이 7개예요. 7개가 넷이니까 이걸 28수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28수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7개이기 때문에 칠수다, 칠성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선시대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천자국이잖아요. 명사대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은 5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개를 쓰죠. 그래서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은 아니고요. 발가락을 4개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정전 바로 뒤에 가는 그 다음 근정전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은 4개입니다. 4개거든요. 원래는 4개였는데 이것이 뒤로 가서 이제 명나라가 망했어요. 명나라 망하고 나서 청나라가 들어서는 그 즈음에서 경복궁을 재건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개를 놨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예, 그래서 7개를 놨는데 이 7개의 의미는 칠성문화로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우주변화 원리를 보면 뭐 성환오칠 또 이제 천부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황금 자리에 있는 임금이 앉는 자리에 위에 있기 때문에 칠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양에서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오래된 우리가 일주일을 먼저 쓰게 된 것이 있었다. 칠회 제신력이라고 합니다. 천자라고 하는 존재,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를 알고 그 다음에 역법을 알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있었는데 이것이 배달국 14대 치우천왕 때 자부선사가 지은 칠회 제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역법이면서 이게 바로 일주일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칠회 제신 지역한이 1회일에 첫날이죠. 첫날에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수신에게 화신, 목신, 금신, 토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냐면 7일간의 제사를 지냅니다. 일신에게 월신에게 쭉 지내는 거죠. 이거를 뭐 그러면은 일주일에서 이제 365일 이렇게 지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날, 추석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날들에 일주일 연속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7회 제신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부선사 때니까요. 언제입니까? 4,700년 전, 4,700년 전, 4,500년 전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됐죠. 거기서 어떤 칠수 문화가 뭐 이제 생활 속에서 7일로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으로 가게 되면 7촛대, 제가 촛대가 망가졌는데 이거 2만 원 주고 샀는데요. 다 망가졌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가서 사왔는데 이게 7촛대입니다. 7촛대 이렇게 돼 있었죠. 밑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7촛대가 이런 어떤 모습, 칠수 문화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7에 해당되는 7에 해당되는 그 칠성령이 어떤 이러한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7월 7석, 더블 세븐스 페스티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블 세븐스 페스티벌. 음력 7월 7석이라는 날은 각 가정에서 뭐 이렇게 먹고 정화수를 떠놓고 7월 성군, 곧 칠성열애에게 가족의 수명과 장수, 집안의 평안을 비는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런 날들에 아무것도 안 하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음력 7월 7일에 뭐 하냐면요. 불교에서는 이날이 칠성경을 외는 날이에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주라고 하는데요. 그날만 웬다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고모가 스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칠수 문화가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7일로 해서 7일에다가 삼수문화, 삼신문화 해서 371로 하는 거 있죠. 수행,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 바꿀 때도 서양에서는 21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기에 보면 택 37일을 택하여 21일을 택하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날들이 있죠. 쭉 문을 걸어 잠그고 주원유공, 주문을 외웠다. 예, 주문을 외우고 수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와시, 뭔가 바꾸려고 하면 21일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금주를 치고 37일 동안 뭐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일 다음에 뭐가 있냐면 77일이 있습니다. 77일.
77일 하면은 49제가 생각나실 텐데 수행을 할 때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49일을 계획하여 동학의 수은최재호 선생이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한 것은 하늘님이 뭔가 내려주기를 바랬다. 나에게 명교, 뭔가 가르침을 내려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9일 수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학을 창도하신 수은최재호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천도교를 창시한 손병희 선생도 보면 3.1운동 전에 49일 기도회를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해옵니다. 49일을 계속 하는데 1월 초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3.1운동 이전에 계속 한 거예요. 49일 동안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전국의 천도교인들에게 49일 기도회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다지게 하였다. 49일. 49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천상 신도세계에 돌아갈 때 걸리는 시간 77이 49. 그동안에 뭐냐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신과 함께라는 만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총경을 하는 좋은 시기는 망인이 죽은 지 49일 이내다. 이 안에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망인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데로 생을 바꿔 태어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여주선생 유명문단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과 함께 보면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우리도 환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컨셉으로 잡았죠. 그래서 49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에게 많이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또 49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고요. 그 다음에 49일은 정신적 깨달음의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북두 칠성 문화하고 칠수 문화를 조금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북두 칠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두 칠성인데요. 북두 칠성은 저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루사 나오죠. 우루사 저 뭐라고 있죠? 마조르인가요? 예, 메이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큰 곰 자리에 보면은 그 꼬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은 북두칠성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두칠성은 큰 곰 자리의 일부분으로서 곰의 꼬리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곰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도 보면 곰들의 행렬을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이거는 고구려 때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선 초에 다시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이 부분 있죠?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확대한 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방백호, 위에는 서방백호, 동방청룡, 그 다음에 저쪽은 남방주작, 그리고 북방현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수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7이에요. 7, 7, 7, 7 해가지고 28수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별 자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1개 별자리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신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주작 북현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것이 과연 뭐냐? 이것은 그 별자리가 28수에 7별자리가 하나씩 동방에 서방에 백호,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가운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신도라고 하는데요. 고구려 벽화 사신도라고 하는데 오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신도는 천장이죠, 천장. 천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장을 보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 천장은 황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뭐가 드냐면은 다 이게 다른데 용이 2마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수, 성수 이 용이 2마리예요. 그래서 청룡과 황룡이 있다. 우리가 속대 하는 말로 보면은 2마리면 이제 뭘 두고도 이렇게 싸운다, 서로 미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용이 둘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은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신도가 있고요. 천장에 용이 있어요. 황룡이 있습니다. 저기 용처럼 잘 안 보이죠? 좀 털어가지고 많이 안 보이지만 저기 용입니다. 황용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태백일사 환단고기에 보면 여기가 원래가 옹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가운데가 황웅이라는 겁니다. 곰이라는 거예요. 곰이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태백일사에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호, 뭐 청룡, 그다음에 주작 현무가 있고요. 중앙에 뭐냐면 황웅 여신이 있다. 황웅 여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황웅 여신의 가운데 두 글자를 하면 웅녀가 나오죠. 웅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황웅 여신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웅녀가 중앙에 간 게 언제 나왔냐면 평창 올림픽 때 나왔어요. 이거 보셨나요? 평창 올림픽 때 아마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잠깐 한번 평창 올림픽으로 한번 돌아보죠. 수레도 나왔어요. 사신도가 다 나왔습니다. 이 수레는 위에 고구려 벽화에서 춤추던 여인들이 사진 나왔습니다. 예. 수레의 발명 이후에 인류의 문화가 네. 시작됐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공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곰이 따라오고 있죠. 뒷다리는 곰의 존재고 그녀가 공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은 우리 민족 문화의 시작을 의미하죠. 예, 앞서서 있던 백호, 호랑이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 더 견뎠으면 자기도 남았을 텐데 대신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됐으니까 별로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마스코트가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아름다운 궁녀가 무용종 벽화에서 등장한 무용수 사이에서 5명의 이 어린이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대 아래쪽에서 커다란 새가 이벤트가 유명해졌죠. 소리가 들면서 하고 앞서서 보았던 수레를 통해서 운명이 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을 표현해 네 군데에는 사신이 자리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형 무대가 쓰고 있습니다. 천재단을 의미하는 천재단이라고 하죠. 원형재단이 생겼어요. 7일간의 원형재단.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형재단의 중심에 이제 웅녀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용수들 사슴을 비롯해서 지금 나무가 보이는데 안쪽에 있는 것이 천재단이라면 나무들은 신단수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룡과 백호, 주작, 현무는 사방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화합하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순간 빛의 입자들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빛의 입자들은 별이 됩니다. 별이 서로를 잇고 있습니다. 이거 입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천상열차분야지도 맞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넓힌 별자리는 현재 우리가 꿈꾸는 연결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신도가 있고 웅녀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서 별자리가 됐어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올라가서 별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운데가 곰이잖아요. 곰. 올라가서 별자리가 됐어요. 북두칠성 그 큰 곰자, 작은 곰자, 곰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주 오래된 태고 시절에 여기가 이제 황룡이 아니라 황웅이었다면 그 황웅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곰토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서양으로도 퍼졌다면 그런 것이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서양에서도 저 중앙에는 곰이 있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곰자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곰자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통 이 북두칠성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 디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자하고 작게 보면은 뭡니까? 숟가락 뭐 이런 거죠. 숟가락. 그래서 이 숟가락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이 북두칠성의 모양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숟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몇천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된 숟가락이다. 나진, 초도, 패충에서 나오는 그런 숟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임금의 수라상인데요. 임금의 수라상을 볼 때 숟가락을 수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두칠성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거를 두르고 나면 왕의 식사가 시작된다. 수라상은 원반 모양으로 소우주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에 놓인 간장은 북극성을 상징하는데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수저는 간장, 즉 북극성을 향해 옆으로 놓여진다. 수라를 드실 때 제일 먼저 장을 찍어서 먼저 이렇게 음식을 드시기 전에 먹는 것이 하나의 에피타이저의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의 살림도 되고 약간 짠맛이 들어감으로써 그 입맛을 돋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그 간장이 북극성이 돼요. 그래서 북극성 쪽으로 해가지고 북두칠성, 그러니까 숟가락 수저를 갖다 그렇게 놨다가 처음에 간장을 먼저 찍어 먹어야 된다. 그런 뭐 원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뒷배경에서 보면 여기 뒤에 보면 1월 5공도가 있잖아요. 이런 우주 정치를 생각했는데 밥 먹을 때도 보면 우주를 생각하고 먹어라.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인데요.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우주의 가장 신성한 중심별이 바로 북두칠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두칠성의 명칭인데요. 그리고 뒤에 보면 두 개가 더 있죠.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굴에는 얼이 드러나는 불이에요. 그래서 얼이 드러나는 구멍이 7개가 나타나는데요. 7개가 눈, 그다음에 콧구멍,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귀까지 해가지고 7개. 7개가 칠성을 본받아서 구멍이 7개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사람은 얼굴에 칠성을 이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는요, 옛날 그 어디죠? 뭐 민요 같은 데는 안칠성, 바깥칠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갖다가 이제 바깥칠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칠성은 이제 부인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고사 지내는 장면인데 고사를 지낼 때 보면 사람의 머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머리를 놨다. 그럼 돼지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어떻게? 눈, 코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구멍이 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게 비는 것의 형상이 돼지머리의 구멍 7개가 북두칠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고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출처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사람의 몸은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7개의 차크라가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차크라가 있고, 이걸 통해가지고 북두칠성의 어떤 기운을 받고 우리가 도통을 한다. 인간이 완성이 된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차도 보면 오라가 7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몽골반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삼신반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성반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신칠성의 기운으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미나이다면 우리는 북두칠성 신선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난다라고 해서 칠성반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불가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신들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몽골 반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인류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뭐 헝가리 사람, 불가리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조금 같은 그게 있는 사람들이 이 몽골 반점, 칠성 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삼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 구글에 검색해서 삼신상 검색하시면 이렇게 아기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하고 이렇게 3개 차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에 따라서 출산 일주일 뒤 또는 21일 뒤, 그 다음에 49일까지 삼신상을 정성을 이렇게 드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집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뭐냐면 거주 공간이잖아요. 거주 공간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집 옥자를 했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시신 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신이라는 뭐냐면 죽었을 때 북두칠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그렇게 시자를 이렇게 시체할 때 저걸 쓰는 겁니다. 시체할 때 쓰는 거고요. 저게 이제 그러면은 집옥자인데 시신을 갖다가 올려놓냐 그게 아니라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 자체에서도 뭐냐면 천신단이 있어서 북두칠성의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집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조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북두칠성이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늙어가죠. 늙어갈 때 보면은 늙을 올자 밑에 이게 요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으로 가는 것이다. 요쪽을 보면 저녁석자예요. 하루를 보면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것이 저녁석자인데 저녁석자에다가 이렇게 삐침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자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칠성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요. 전통 장례식에서는
그 등에다가 시신의 그 등에다가 이렇게 칠성판을 깔고 거기에 이제 눕는다라고 하는 거죠. 칠성판에 그리거나 아니면 구멍을 냅니다. 이거는 구멍을 이제 그린 것 같은데요. 뭘 꽂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염습을 할 때도 관의 바닥에 칠성판을 깔고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은 사후 칠성에서 태어나길 염원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고요. 칠성의 일성인 탐낭성에서 시작하잖아요. 탐낭성 쪽으로 머리를 놓고 칠성의 마지막이 파군성입니다. 그래서 파군성 쪽으로 다리를 향하게 하여서 땅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칠성판 위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칠성칠포라고 해서 7자 7치로 된 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로 감을 때도 7번 감죠. 그래서 다 칠수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칠성칠포 7자 7치로 배를 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례를 시작한 조선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또 다른 거죠. 입관을 할 때 300근으로 7번을 묶고 7송이의 종이꽃을 놓는다. 종이꽃을 놓는 게 또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7송이라는 거죠. 7송이의 종이를 놓는다. 이는 저승길에 7개월을 지나갈 때 하나씩 던지고 건너라는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 칠수로 돼 있죠. 칠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칠수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태어날 때 칠성 관점으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죽을 때는 칠성판을 깔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 이런 칠성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칠성이란 뭐냐? 그래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별이다. 인류의 생명의 고향이고 인류 조성의 별이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천지일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별이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뭐 우주를 다스리는 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뭐냐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북두칠성에 빌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북두칠성에 그대는 갑사 49이죠. 77 49로 골라서 검은 옷을 입혀라. 갑사 49이니까 49명인가요? 그래서 길을 돌려서 내 장막을 돌게 하고 나는 장막 안에서 북두칠성에 목숨을 빌어보겠다. 만약 7일 동안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근데 6일간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얽혀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등잔불이 꺼지면 나는 틀림없이 곧 죽고 말 것이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칠성이기 때문에 칠성에다가 빈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늘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은 북두칠성을 기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기틀로 삼아 움직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 천지일월이죠. 천지일월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천지일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천지일월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칠성이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그 경전인 도장에 보면 북두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원령이다. 북두칠성은 천지에 으뜸가는 성령이며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북두칠성은 하늘 가운데 자리에서 하늘의 지도리가 되면 천지의 저울이 되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생성하지 못하며 만물이 생하지도 못하고 성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북두칠성이 있어야 만물을 생할 수도 있고 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성숙시키지 못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북두칠성의 존재 이유 중에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이 있습니다. 만물을 성숙시키는 것이 북두칠성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며 없으면 하늘 자체가 운행하지 못한다. 하늘 자체가 운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묘한 그릇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칠정, 음양과 오행, 오운 이거죠. 칠정의 핵심이 되는 기틀이며 음양의 본원이 된다. 고로 하늘 가운데서 빙빙 돌아서 사방을 통제해서 사식을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한다. 천문유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하늘의 저울이다. 선기오평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 7별의 이름입니다. 탐남부터 시작하죠. 탐남, 검은,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본 이거 7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글자씩 하면은 괴작관행 화보표 이렇게 합니다. 괴작관행 화보표. 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죠? 예. 서양은 잘 모를 겁니다. 두베, 메라크, 페크다, 메그레즈, 알리오스, 미자르,
카이트,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는 인지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선기 옥형이라고 했는데 탐난검은 녹점 문곡은 선기고 그 다음에 염정, 루곡, 파고는 옥형이다라고 해서 저 부분 있죠. 맨 앞부분의 일성이 탐낭입니다. 탐난검은 녹점 문곡 여기까지가 선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염정, 루곡, 파군 예, 이렇게 됩니다. 파군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기 옥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탐낭은 자손에게 만가지 덕을 주고 검은은 중생의 재난을 없애주고 쭉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곡성이면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자 또는 숟가락의 형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수레입니다. 수레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국자 부분이 아니라 수레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수레에 탄 존재가 있습니다. 수레에 탄 존재가. 그래서 중국 후한대 화상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북두칠성이 있어요. 근데 북두칠성에 누군가가 탔습니다. 누군가가 타서 이 북두칠성 끌어요. 끌어는 존재가 있다. 그걸 천재다. 하느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재나 또는 상재다. 그러니까 상재가 타는 수레가 바로 북두칠성이다. 상재가 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제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수레에 타고 천공을 돌며 사방을 통일하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정하고 오행을 조절하고 24야 절기를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옥황상제께서 타는 수레다. 이 수레를 운행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문유초예요. 이게 조선 세종 때 나왔던 천문학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수레에 탄 존재가 바로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칠성뿐만 아니라 두 별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두구진이다. 9개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북두칠성인데 별이 9개다. 2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7개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줌 이게 나오는 구멍하고 이런 구멍이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 하체에 2개가 더 있어서 9개다. 9개 이듯이 사람이 칠성은 북두구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멍이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11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꼽이 하나가 있고요. 배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회가 있어요. 백회. 남창이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개가 더 있어서 원래는 11개인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구진까지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두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위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보성필성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별이 2개가 있는데 보필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필한다는 것이 칠성을 보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북극성을 보필한다는 겁니다. 북극성이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북극성을 보필하기 위해서 바로 보성과 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성필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탐난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운에서 무곡 쪽에 있죠. 무곡 쪽에 보면 좌보오필에서 보필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상옥황성과 자미제군성이다. 이 4글자로 했을 때 이거 여기에 누가 계신가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고상옥황성. 옥황이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옥황상제님이 계신 별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아, 고상옥황성이 있구나. 예전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몇 년 전에 했더니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마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미 고상옥황성에 옥황상제님이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별로 딱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미제군은 천자가 알고 있는 자미제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별이 고상옥황성이다. 그리고 그 아들 천자의 별이 바로 자미제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가 북두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몸을 받아내리는 별이면서 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별이다. 또 다른 말로 천주님이 계신 별이다. 또는 옥황상제님이 고상 옥황성이니까 옥황상제님이 계신 별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고상 옥황성에 그 옥황상제님, 상제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민속박물관에 있는 건데 1월 제석도라고 합니다. 위에 보면은 면류관 위에 1월이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뭐냐면 칠성이에요. 칠성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북두칠성을 천재, 북두칠성 자체가 천재다. 그 상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칠성에 계시고 칠성을 수레로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칠성 자체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칠성 하느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해도의 마지바지라고 해서 칠성님을 맞이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군님을 살려주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칠성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신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빌지 마라. 신은 여전히 듣고 있지 않으니 되돌되기에. 네. 여기서 보면은 누구신지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막 소리치잖아요. 칠성님이라고 맨 처음에 가장 크게 들리고 나머지는 작게 들리도록 연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도깨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이 이제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 완전히 이제 태극체로서 서로 이제 마주보는 칠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사에서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칠성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이해가 어떻게 떨어지든지 이게 작가의 의도를 갖다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절대 신으로만 계속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신가 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신지 통성명인합시다. 제가 봤을 때 칠성님 그리고 참대님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칠성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칠성이 아니라 이 북두칠성에 계신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성님이라고 하는 것은 칠성 하느님이고 그분이 고상 옥황성에 계시기 때문에 옥황상제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독대에서 정화수 신앙을 했던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라고 해서 이제 빌었습니다. 그 장독대가 칠성단이 되었죠. 칠성단이 되고 거기에 아침부터 이렇게 북두칠성에게 자녀 출산, 자녀 성장, 수면 장수,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이제 기원을 한 것이죠.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잠깐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요. 한 10초. 비나이다 천지신님께 비나이다 1월 성신 지신 철신님께 비나이다. 네, 칠성으로 한 게 좀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아버지 자서전이에요. 여기 왼쪽에 책이 있는데요. 집에 책이 제가 한 20권이 됩니다. 20권이 되는데 영어로 쓰셔가지고 지금까지 못 봤는데 한번 쫙 이렇게 펼쳐보니까 우연하게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어머니,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적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일제시대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강제징용은 아닌데 뭐냐면 일본에 갔습니다. 나가사키에 가셔서 거의 탄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비는 내용입니다. 그 할머니가 계속 빌어요. 뭘 하냐면은 take a bath and offering a bowl of 그러니까 정한수 신선한 물을 한 잔 떠놓고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디렉션하고 빅디퍼 북두칠성의 방향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건강하게 이제 돌아오기를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자서전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 보면 이것은 만트라도 몰랐고 기도하는 책도 보질 않았는데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들은 전부 이런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칠성에게 기도하는 의식인데 이것이 하나님 문화다. 그냥 단순히 칠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저기 아래쪽에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었던 곳에서는 그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극한의 슈퍼 울트라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탐남, 검은, 녹조, 문곡성이 있습니다. 이 문곡성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틀어놨던 게 이제 포청천이거든요. 판관 포청천이 어디서 왔냐? 포청천은 문곡성의 화신이라 조심해야 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이제 문곡성, 그죠? 문곡성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血脉方可免此一劫呀。 太白君卿所言甚是。紫微星君何在啊？ 이제 내려 보내는 겁니다. 参见玉帝。 여기 이제 紫微星君，朕命你下凡投胎，延续大宋国祚赵氏血脉，做一 아까 자미제군 성이 있었잖아요. 자미성군이라고 하는 速速下凡，不得 자미성군도 내려가라. 송나라의 천자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으니 네가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紫微星君 천자가 此番 내려가라. 下凡，恐怕也难逃劫数啊。最好有人相助，方可安然无恙。 哦，老君认为派谁去才好呢？紫微星君既然下凡做一世皇帝，正所谓文能安邦，武可定国。若是派一文一武两位学家下凡，方可化险为夷呀。 好，既然如此， 자, 여기서 이제 문곡성과 무곡성이 나오는데 이 문곡성의 화신으로서 한 명을 보내고 무곡성의 화신으로 한 명을 보내는 거죠. 지상에 이렇게 보내는 朕 거예요. 命两位星君下凡投胎， 그래서 相助紫微 밑으로 星君， 내려간 자미성군, 그 자미제군 별에 太 있었던 白君卿， 사람이 이제 그 별에 있었던 내려가서 천자가 되고 이 사람을 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投胎转世去吧。 遵旨，两位星君投胎转世。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포청천이 문곡성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로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이 이제 문곡성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던 곳이 별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성대입니다. 낙성대. 낙성대에서 보면 강감찬 축제를 이렇게 계속 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큰 별이 떨어지던 날 밤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낙성대죠. 낙성대, 서울의 낙성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별을 이거 등이라든지 또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북두신권이고 그다음에 김유신 같은 경우에 치료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 북두칠성에 문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 그분이 원래 이름은 안응칠이었다. 칠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태몽에서 북두칠성이 떨어져 받았고 그리고 점이 7개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이 이렇게 증거가 돼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증거가 되지 않았지만 북두칠성에서 오신 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고요. 그 북두칠성은 이런 칠정을 바로 잡는다, 법을 주관하는 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북두칠성 문화 중에 하나가 아까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그런 정화수 신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투 문화가 있습니다. 이 상투라는 말은 원래 위쪽 천상의 북두다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북두칠성 문화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계신 북두칠성의 칠성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 그 기운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투 문화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상투가 있고 갓을 썼잖아요. 갓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상투가 보이시죠?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 이제 쓰는 금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내려온 5,000년 동안 몇 명이 내려온 상투 문화입니다. 윗상자 그리고 북두칠성, 천상의 북두칠성. 그래서 상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관도 7번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7번을 꿉니다. 원래 상투를 틀 때 보면은 앞으로 4번 그리고 뒤로 3번 해가지고 7번을 꼬아서 상투를 틀었다라고 합니다. 북두칠성 기운을 내려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북두칠성의 전기를 내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상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상투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홍산 문화의 중심 지역이 우화량인데요. 우화량이 고속도로가 쭉 나 있잖아요. 저기 여신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바로 이 옥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투. 그래서 무한양 제2지점에 보면은 이 머리 위에 보면은 이 상투를 트는 그거를 갖다 매듭 짓는 상투용 옥고라는 것이 있어서 5,500년 전부터 우리는 상투를 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보면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오한기 유적에서 나왔는데요. 관모입니다. 관을 썼어요. 이런 모자 같은 걸 썼는데 이 안에 상투가 들었죠. 그래서 이걸 상투 조상이면서 그때는 관을 쓴 복직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다. 5,500년 전에 이미 황후의 배달국 초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투의 어떤 모습이고요. 부여시대의 상투. 그 다음에 보면은 쭉 아래쪽에 신라 근간이죠. 백제 근간입니다. 백제 근간은 뭐가 있냐면은 안테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백제 근간은 금동관이죠. 금동관의 특징은 안테나로 받겠다. 우리는 에너지를.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통천관이라고 합니다. 한일과 하나 되겠다는 고려시대에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인데 통천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0년 동안 상투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투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발령이 있었죠. 1895년에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 위험은 모두 비난받고 발 안에서 짓밟혔다.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쓴 책에는 보면 제목이 뭐냐면 상투의 나라예요. 저 나라는 상투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문화와 정신이 다 담겨있는 상투를 강제로 이렇게 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에너지가 막 옵니다. 에너지가 막 와요. 이제 천상에서, 북두칠성에서 에너지가 막 내려오는데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누가 받습니까? 부처상이죠. 석가모니 부처가 됐던 어떤 깨달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깨달은 사람을 북두칠성의 하나를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이게 뱀이니까. 또는 뱀은 뭐냐면 아지랑이처럼 어떤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죠. 이런 그 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뭐냐면 그 연기를 갖다가 받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냐면 북두칠성에서 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자 왼쪽을 보시면요 우주에 막 토성도 있죠. 그래서 모든 별자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별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포테 뭔가 이렇게 그 수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낳는 거예요. 낳는 것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궁극적으로 위에 보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의 끝자락에서 쭉 올라가면 북극성이 있죠. 그 북극성과 이 북두칠성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완성되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 수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위에 북두칠성이 있고요. 어디서 막 뿌려주잖아요. 근원적인 별이 어디냐면 북극성에서 그런 기운을 이렇게 뿌려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칠성에서 오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칠성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았다가 두집이라고 해요. 모을 집자. 두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태상현령 북두 본명 영생 진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수많은 글 중에서 이 부분이 주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걸 하부골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불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북두주라고 하는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두주는 잘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면은 북두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걸 하부원근 조리감기 동계근걸 세계창당근문 녹존 동고염정 우원하군 오상옥광 사미대군 대주례체 세계미진 하재불멸하고 구진군항정기 대함마신 청강소지 주샤상문 소그소인호도도력 이게 북두주라고 하는 주문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연불외듯이 이제 북두주문인데, 이거를 저희 고모가 스님인데, 우리는 북두주로 웬다. 음력 7월 7일,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그때 7월 7일이니까 칠성기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좀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북두주로 웬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상생방송이고 여기 증산인데요. 여기는 칠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조금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칠성경. 아까 빨리 들으셔서 그렇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 아까 그 두 집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그 부분입니다. 상조. 예. 요게 이제 7입니다. 탐남, 검은, 녹전, 문곡, 염전, 무곡, 파군. 7개 별자리 이름이죠. 그리고 고상옥황성, 자미, 재군성. 네, 2개까지 해서 9개 별자리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불멸의 기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함 경기가 나에게 이렇게 합쳐진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자, 이어서 가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북두주입니다. 불교에서는 북두주라고 하고요. 이건 북두주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그 더 오래된 어떤 주문에서 이제 내려와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북두주로서 채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무국대도 증산도에서는 이걸 칠성경이라고 이제 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조금 미세하게 다를 뿐, 물론 연부라는 거는 아예 틀립니다. 연부라는 소리는 다 틀린데, 자, 여기 잠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성경 또는 북두주에 보면은 칠성열애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를 이제 깨달은 부처를 열애라고 하죠.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이니까요. 9별 중천대신.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별의 큰 신이여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탐남, 검은녹전, 문곡염전, 무곡파군.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외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개 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개탐남이 바로 탐낭입니다. 그래서 탐남, 검은, 녹전, 녹전, 대개탐남, 검은, 녹전, 문곡, 그 다음에 염전, 무곡파군. 예,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칠성계 뒤에 가면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천강소지라고 했잖아요. 이 강이 천강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내리강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북두칠성 강입니다. 북두칠성 강. 그래서 천강은 하늘의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바, 주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고소인, 속세에 살고 있는 이 소인 뭐 이제 임자생, 저는 박찬아, 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광개토 대항비에 보면 북강산, 광개토, 평안, 호태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명칭이에요. 광개토 대항의 그 전체인데요. 북강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강상이라고 하는 건 왕의 무덤위치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리고요. 왕의 무덤위치가 아니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강을 북강으로 고쳐 부른 사람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다.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괴강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바르게 한다. 강이라는 말이 북두칠성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이제 명칭을 하는 거예요. 위에 사가 있잖아요. 사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사시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순환하게끔 하는 것, 그걸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의 역할,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강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천강, 소지, 주야, 상윤, 속고소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북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게 이제 광개토 태왕이에요. 광개토 태왕을 북강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에 보면 강이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북두칠성이 내린 이런 것이죠. 북두칠성이 내린 그런 어떤 광개토 태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 북두칠성의 신앙을 면면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두칠성과 함께 뭐냐면 삼태, 허정, 육순, 곡생이라고 아까 나왔죠. 북두주하고 칠성경에 보면 삼태, 허정, 육순, 곡생이라서 삼태성이 나왔어요. 이 삼태성은 뭐냐면 삼태성은 허정, 육순, 곡생이라고 하는 것이 2개씩 있죠. 그래서 이제 6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태성의 별은 하늘 기운인 양으로 작용한 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칠성의 별은 땅 기운으로 음으로 작용한 넋을 생성한다. 우리는 혼과 넋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뭐가 들어오냐면 하늘에서 혼이 들어오고 땅에서 넋이 만들어져서 혼과 넋이 들어와서 사람은 혼과 넋이 일체인 것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오냐? 삼태성에서 만들어지고 북두칠성에서 만들어져서 사람에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과 넋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태성은 허정, 육순, 곡생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칠성은 인간의 육신을 만들고 삼태성은 그 중에서도 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이 뭐냐면은 삼혼이에요. 세 개의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생혼, 각혼이라고 해서 삼혼이 만들어지고요. 북두칠성에서 700이 만들어집니다. 삼혼 700이라는 말이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삼혼 700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혼 700이라고 하죠. 그걸 의인화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화했을 때. 그게 삼혼입니다. 왜 700이에요? 삼혼과 700이 하나가 돼서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삼혼 700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는 혼과 백, 혼백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그러니까 원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왔잖아요. 하늘에서 혼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헤븐리 소울이라고 하죠. 혼이 왔고 땅에서 뭐냐면 얼슬리 소울인 넋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은 하늘로 가고 넋은 땅으로 꺼진다. 그래서 혼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묘로 가가지고 넋을 위로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넋을 위로하죠. 그러니까 혼을 위하고 넋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괴작간행 화보표 존재극급 여율령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칠성경 또 북두주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괴작간행 화보표, 이게 뭐냐면 괴작간행 화보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북두칠성의 하나하나의 별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까지 해서 북두구진입니다. 존성과 재성이죠. 또 하나 나왔죠. 저기가 뭐였습니까? 두 개가 존성과 재성이면서 보성과 필성이죠. 보필한다 그래서 보성과 필성이며 고상옥황성이면서 자비재고성이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작간행 화보표 존재 이렇게 해서 9개 북두구진이 급급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여율령. 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칠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어떤 그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역사 속의 칠성 문화를 빨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문화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천재 문화, 하늘의 죄를 지내는 문화입니다. 왜냐면 칠성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칠성은 하나님의 별이고 상제님의 별이고 옥황상제의 별이기 때문에 뭐냐면 죄를 지내는 거 다 칠성 문화예요. 천재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천 문화, 천신단, 신단을 꾸려가지고 하는 천신단 문화라는 것, 그리고 칠성신앙, 상제신앙에 관한 것들, 그게 전부 다 칠성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궁극의 불교로 가면 이게 미륵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로 5000년 이전에 북두칠성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북두칠성 재단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칠성산과 칠성재단이 있죠. 칠성산과 칠성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단군조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제사를 지냈던, 천제를 지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칠성재단이 있고요. 포대산 칠성재단이라고 합니다. 흑룡강성에 있는데요. 포대산 칠성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재단에 보면은 구멍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븐스타 이렇게 되어 있죠. 세븐스타가 있고 하나의 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북극성이죠. 네,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古城中共有大小不等的9个城区，与凤林古城隔着七星河相望的是黑龙江省宝清县境内的炮台山城址。炮台山城址周长为4500米，面积48万平方米。城内分布有37处古人的居住址。为什么炮台山山顶祭坛上北斗七星的北侧多出一个坑呢？用天文学岁差推演合教，这第8个山顶坑代表的就是后世所称的太一或天一星，即当时的北极星。遗址中的北斗七星方位标示是非常明确、毋庸置疑的，显示了汉魏时期东北居民对其先人天文知识的传承关系。它属于古人祭天时用的灵台。 네, 고대의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영대 재단이었다. 거기에
저것이 북극성, 태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북두칠성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 북극성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칠성재단에서는 태일성과 그 다음에 북두칠성을 같이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500년 전에 제천 문화, 우아량, 홍산 문화에 있었던 이런 제천 문화를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원형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재단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해, 무천 이런 제천 의식이 전부 다 바로 이런 어떤 제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원형이 바로 우아량의 원형재단, 3단 원형재단이죠. 삼신상제님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으로 들어와서 실성 신앙을 보면 바로 이 강화도 만이산에 천재를 지내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2283년에 단군 왕건께서 만이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곳이다. 거기에서 참성단을 쌓고 그 다음에 올림픽 때나 평창 올림픽 때 또는 뭐 체전 때 국민체전 뭐 이럴 때 전국체전 때 그때 이제 체화를 할 때 성화를 체화할 때 칠선녀가 나타나요. 이 칠수문화죠. 칠선녀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무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고인돌에 보면은 이렇게 북두칠성이 많이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황해도, 의천군, 정동리, 운영동, 별자리, 고인군입니다. 북두칠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원군의 아득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득이 마을에 별자리 돌판을 보면 북두칠성의 여러 가지 천문이 관측되죠. 60여 개 이상의 돌판이다. 천문도라는 거죠. 천문도라는 것을 이것도 아득이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여서 돌면 6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곳에 이렇게 보여지는 북두칠성이 도는 모습이 바로 6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칠성 문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주몽이 건국을 할 때 서선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서선호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할 것이다. 유리왕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피신하면서 아내에게, 서선호가 아닌 다른 아내에게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 반쪽의 칼을 숨겨놓았으니 찾아오라. 그래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여러 해마다 헤매다가 그 7모의 주춧돌 아래에서 소나무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칼을 찾았다. 칼이 이제 반이 잘려져 있는 칼을 찾아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7곡의 7,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 칠성 문화죠. 칠수 문화입니다.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칼을 돌 위에다가 놔뒀다라는 거죠. 이게 칠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를 보면 뭐 80여 개, 100여 개라고 하는데요. 벽화 고분 중에서 21개가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나 19개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고구려 벽화가 대단히 많은 겁니다.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변에서 봤었던 게 저렇게 보였어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대하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는 이제 보고 그린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북두칠성이 저렇게 있습니다. 덕화리 1호분 북두칠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시신 관이 있겠죠. 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덕화리 1호분이고 2호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목이 메이네. 불안자면 왕자의 게임이라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아래에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별이 비춥니다. 저게 7개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상징을 합니다. 7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광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서기가 내려오든지 이게 이제 고구려 벽화에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관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관이 있는데 이제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 훨씬 크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칠성신앙의 뿌리 깊은 내력과 비중을 짐작케 한다 이렇게 써있죠. 고구려의 장천고분입니다. 아래쪽이 세엔됐다 이고 이제 북두칠성이고 위에가 남두육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 장천고분이고 자세히 보시면 지워졌는데요. 여기 보면 삼조고가 있습니다. 삼조고가 있고 두꺼비가 있죠. 그러니까 일월과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 장천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회 여기 보면 어디쯤 보이나요?
북두칠성 보이세요? 오해분 사오묘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네,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여기도 잘 안 보이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 벽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양 진파리에 보면 저 위쪽에 보이시죠?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부터 비롯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천문도 부분이 있는데요. 고구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 바깥쪽인가요? 바깥쪽을 좀 다르게 했죠. 다르게 해서 그걸 합친 것이 바로 지금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다음에 신라에 보면 신라의 명칭 중에 하나가 시라였어요. 시라, 고래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단군의 하나의 단군의 자손이었다. 뭐 우리 제왕홍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시라, 고래, 시라라고 합니다. 신라를 시라라고 했을 때 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시라는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과 같이 생겼으므로 북두칠성의 빛과 땅과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이제 그 빛이 내린다라는 뜻에서 시라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 뭐 지켜주는 집,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할 때 칠성회를 조직했다. 칠성회를 조직하여 칠성우와 더불어 나라의 큰일을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랑색에 보면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유신공이 칠성회를 열어 반드시 공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고고 조각상에 보면은 왼쪽에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남두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인들은 북두칠성은 죽음을, 남두육성은 삶을 주관하는 별자리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천문대에 보면은 우물정자가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운주사가 있는데요. 전남 화순군에 보면 7탑이 있어요. 7개 탑이 있는데 고구려를 넘어갔지만 고구려의 장수왕릉이 보면은 7층이거든요. 이 7층은 칠성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층 석탑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칠성석이 있죠. 이건 북두칠성을 표현한 칠성바위다, 칠성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백제 칠성 문화를 보면 홍산문화에서 왔던 칠지도가 있습니다. 칠지도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한쪽에 셋,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칠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 칠지도는 일본서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신공하고 52년도에 보면 백제 사신 부조등이 와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 이러한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라고 나오는데, 바쳤다라는 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아래왕, 후왕에게 이렇게 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은 뭘 상징하냐면 종통이라고 하죠. 종통을 상징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까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일본을 평정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이 일본 열도에서 이걸 받은 세력들이 일본 열도를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고 백제를 도와서 신라를 치려고 넘어와요. 그때가 이제 400년이죠. 그때 광개토태왕이 내려와가지고 다 깨부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칠지도와 칠자경을 받은 일본 열도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400년에 신라를 치려고 했으나 광개토태왕이 내려와가지고 다 깨부쉈다. 이거예요. 네, 그 부분에 칠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자경은 뭐냐? 구멍이 이렇게 7개 나는 청동거울입니다. 청동거울에 보면은 칠자경 이렇게 7개 구멍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칠수문화, 칠성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칠성문화를 전수를 하면서 아까 주몽이 유리왕을 간택을 할 때 보면은 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전수를 하는 뭔가 그 신비로운 어떤 칠수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보면은 7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칠수문화다. 여기서는 그런 걸 표현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가야에는 7왕자의 칠수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독특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하나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하나가 셋을 이루고 셋이 7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어떤 광명이 있으면 그 빛이 삼원색이 되고 그 빛이 또 비추면 7개의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7을 이룬다라는 이런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랑과 화왕은 독특하게 삼국과는 다른 어떤 기록이 남아있죠. 그건 뭐냐면 천지의 원 아버지
황천상제님의 명을 받는, 천명을 받는 내용이 이 가락국기에는 나와요. 황천상제죠. 황천상제님이 소위 명하자, 나에게 명하였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다. 김수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허황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허황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젯밤 꿈에 황천상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황천상제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황천상제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황천상제님이 너는 떠나서 김수로왕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깬 뒤에 그 상제님의 말씀이, 상제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과 허황우 두 사람이 전부 다 그 상제의 말씀으로서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12를 낳았습니다. 12를 낳았는데 첫째는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2대 가야에 이어.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허씨가 됩니다. 이제 그 허황우잖아요. 허황우가 자신의 성씨로 만들죠. 그래서 둘째, 셋째는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명은 저희들은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동 7불이 되었다라고 하고 출가를 해서 도통을 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건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로 건너냐면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김수로왕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또 김수로왕의 딸인 여기 보시면 장녀 차녀가 있잖아요. 차녀입니다. 차녀 묘견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 보시면은 그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7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7. 저기도 보면은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머리에. 김수로왕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일본으로 넘어오는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칠성 문화를 가지고 와요. 일본으로 갈 때 상제 문화와 황천 상제의 명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일본으로 넘어오니까 상제 문화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칠성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 칠성이죠. 칠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좌대의 거북을 타고 머리에는 7개의 북두칠성을 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인물상이 수로왕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로왕이거나 아니면 수로왕의 딸이거나 그렇습니다. 1915년 6월 29일에 일제는 김해김 씨의 족보 발행을 금지시킵니다. 왜 그 한갓 어떤 족보를 발행을 금지를 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김해김 씨 족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10명의 아들 중에서 7아들이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판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라는 내용이 김해김 씨 족보 중에 나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떠났는데 어디로는 일본의 창세에는 뭐냐면 7명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김해김 씨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김 씨 족보를 1915년에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1915년이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를 딱 잡을 때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뭘 못하게 1차 세계대전이 딱 1914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니디기 노미고토는 거울 고고 검의 삼종신기를 가지고 아까 뭐 이렇게 고천원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구시 후르다케 구지봉에 내려왔다. 이게 이제 가야의 거북신에 보면 구지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서기에 보면 구지 후르다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지 후르다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야 거북신화의 구지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일본에 가면은 거북을 소재로 한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잠깐 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만지리가 이제 가야 한국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한남국의 콘서트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묘경공주가 이제 10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에요. 묘경공주. 이 묘경공주가 타고 온 것이 거북이라는 거죠. 이게 거북은 가야 건국신화에 보면 거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삼종신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청동골, 칼, 고곡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특히 고곡가는 신라근간이나 가야근간에 굉장히 많고 청동골은 박물관마다 있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왕이 승계를 했잖아요. 승계의식은 5월 1일 날 했고 즉위식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계를 할 때 보면
신종 3기, 아까 보셨던 그 칼과 고곡과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인데 청동 거울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신사에서 가져오지 않았고 2개를 올려놓고 승계를 할 때 보면 신종 3기를 갖다가 계승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로 이거죠. 예. 신종 3기고요. 그래서 태백일사 대진국봉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야 본국이 있고 구야 한국이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구야가 가야인데요. 가야는 전체가 저 한반도 남부에만 가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7 왕자가 내려와서 이 규슈지강에 개척한 곳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야 한국이 가장 컸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일본이라고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일본이 이제 뭐 백제가 망하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뭐냐면 우리가 본국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시킨 거죠. 원래 본국은 어딥니까? 가야 본국처럼 한반도 땅이 본국이에요. 본국인데 일본이 본국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는 일본 땅, 이렇게 보면 이게 가야입니다. 예, 가야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국악이에요. 1700m에 보면 한국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한국이 뭐 가라쿠니 그래가지고 가야국입니다. 가야국을 지금도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 고사기에 보면 여기가 정착하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가야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뭐냐면 7 왕자가 온 가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칠웅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칠웅입니다. 7 왕자가 세운 뭐 그런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야의 어떤 칠성 문화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 벽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벽화들이 많습니다. 뭐 무슨 등 해가지고 대부분의 능에는 바로 이런 공민왕릉을 잠깐 보시면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놨다. 천장에는 북쪽에 붉은색으로 북두칠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려시대의 경기도 파주의 서곡리 벽화묘인데요. 이렇게 보면 북두칠성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삼태성입니다. 아까 보셨던 삼태 허정육순곡생이죠. 삼태 허정육순곡생.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별임을 삼혼과 700, 혼과 100을 갖다가 만들어서 인간을 생하고 양하고 기르고 하는 그 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것이죠. 네,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근세 이시조선에서의 북두칠성 보면 장군기에 보면은 북두칠성 초yo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칠성당이라는 것이 이제 무속 이제 마을마다 내려와 있었죠. 칠성당에 빌어가지고 아기를 점지해 주십시오. 마을마다 어구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런 칠성당이고, 그리고 뭐 무당들이 있죠. 무속에서 보면 칠성만 그려져 있습니다. 1월이 그려져 있거나 또는 칠성만 그려져 있는 이 칠성 명두를 이렇게 두드려 썼다. 그리고 이제 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쓰는 건 아닌데요. 이런 만든 거죠. 이렇게 굿즈라 요즘에는 상품들이죠. 그냥 북두칠성을 그려놨고 북두칠성, 삼태성 이렇게 되고 저것도 보면 북두칠성, 삼태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종 황제 때 원구단을 짓고 이 황천 상제님께 제를 지낸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위패를 모셔놓은 곳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단체로 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저걸 확 열었다가 혼났습니다. 근데 열어보면 혼나요. 저걸 열면 안 되는데 이게 열면 이게 나오죠. 위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천 상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야국에서 보면은 그 허왕우가 황천 상제님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김수로왕에는 황천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은 강을 건널 때 나는 황천지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황천 상제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 다 그 상제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제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북두칠성에 계시기 때문에 옆에 뭐가 있냐면 위패가 북두칠성 지위가 있어요. 그 북두칠성이 7개가 있고 고상옥황성에 상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북두칠성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그럼 중국도 동이족이니까 청나라 마찬가지 북경 청담공원은 황건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황천상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북두칠성을 모신 북두칠성 지신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담공원에는 칠성 바위들이 있습니다. 칠성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충주에 갔는데 충주 국립박물관의 천재단을 보니까
옥황상제 지위 돼 있죠. 네, 옥황상제 지위 옆에 뭐 있습니까? 북두 칠성 지위가 있습니다. 세팅이에요. 이렇게 상제 지위하고 칠성 지위는 이렇게 세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팅.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 고종황제 등에 뭐가 있습니까? 등에 보면은 북두 칠성이 있죠. 녹색으로 저 왼쪽 맨 왼쪽에 등에 보면 북두 칠성 등에 있습니다. 등에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아자도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일왕도 보면은 앞쪽에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이나 등이나 이런데 북두칠성이 있죠. 제주도는 북두칠성 신앙을 하던 곳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했지만 북두칠성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하고 그 밑에 칠성바위가 있어요. 칠성암 7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칠성암은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비정했음을 짐작케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제주도 내에 뭐냐면은 1920년대까지 뭐냐면 칠성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7개의 재단이 있었어요. 7개의 재단이 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 드론을 띄워서 보면은 보일 정도의 아주 높은 곳에서 띄웠을 때, 또는 헬기에서 보면은 보일 정도로 이렇게 7개가 멀리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26년에 매일신보에 보면은 이렇게 한 구름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곳입니다. 7개 중에 하나예요. 제를 지내죠. 거기다 이제 집을 하고 칠성단을 해서 제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이 1920년대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냐면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칠성재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념비만 남아있는데요. 이런 곳에 이렇게 칠성재단이 제주도에는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도성 안에 칠성대를 세웠다는 것은 탐나국 제주도가 백성들에게 칠성신앙을 국교로 반포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제주도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일본으로 넘어가면, 일본에서 보면 신사 이렇게 돼 있죠. 7개가 모여가지고, 사실은 여기 뭐가 있냐면 황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일왕이 있는 곳 앞에서 이렇게 결계를 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방어한다는 거죠. 마구니에서부터 방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황거. 서양으로 가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성경 문화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의 원천이 성경에서 7이나 7배수에 관한 표현이 수천 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천 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 기독교를 7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7일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다. 7은 무엇인가 친숙한 주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럭키세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보셨던 7 촛대가 있죠. 7 촛대가 있어서 그 광명을 받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있고, 이렇게 보면 7 촛대가 있고, 오른손에 7 별. 이건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7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두칠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양에서도 어떤 치수 문화를 받아내려가지고 해리포터라는 걸 보면 넘버 7에 관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책도 7권을 만들어냈어요. 7권에서 끝냈습니다. 7권에 끝냈는데 해리포터 속의 숫자를 보면은 전부 다 뭐 책이 7권, 해리 생일은 7월이고 위즐리 남매는 7명이고 호그와트는 총 7학년이고 팀당 7명을 했고 마법사의 돌을 지키는 장애물이 7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전부 칠수로 해리포터의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소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자의 게임을 보면 7신이 나옵니다. 7신. 칠성신이라고 볼 수 있죠. 7신의 축복이 있기를, 당신에게 7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신의 빛에서 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77가지 식사를 금지한다. 이게 다, 그러니까 7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77가지 식사를 금지한다. 왕자의 게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 전시회를 갔는데, 카자흐스탄 공축제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7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7명의 손님을 받아서 7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에는 그 각 재료는 7가지 덕을 상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는 곳이 동방의 어떤 그 천문에서는 3원 28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3원 중에 자미연이죠. 자미연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색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자색이 막 뿌려져 내려옵니다. 북두칠성에서 막 기운이 오잖아요. 그 고차원의 슈퍼 울트라 에너지가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데 천상열차 분화지도 여기에 이제 자미연이 있고요. 자미연 자색이죠. 자미연은
우리는 뭐냐면은 이 천상의 그 자미원의 어떤 명당 자리를 받아내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 자미원 자리가 어디냐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자미원이고요. 그 다음에 천시원은 종로 시전이고 태미원은 육조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경복궁의 그 중앙이 되는 근정전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근정전 중앙의 천장에는 황룡이 있고 여기는 사신도가 둘러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미원이라는 거예요. 자미원의 중앙이라는 거죠. 북극성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청룡 500보 남주자 북현무 동상 해놨고 12지지를 다 갖다 놨어요. 개돼지만 빼고. 개돼지를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돼지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뺐겠죠. 그래서 개돼지를 빼고 10가지 동물들을 쫙 배출을 해놨습니다. 동서남북에 맞게 좀 배출을 해놨어요. 이렇게 정사방위만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제 자미원의 그걸 받는다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은 자금성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을 지상의 중심으로 끌어내린다. 이게 자금성이고, 우리나라는 경복궁이죠. 그리고 그거를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끌어내리는 색깔, 거기서 내려오는 색깔이 뭐냐면 자색입니다. 자색. 그래서 이 자색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요즘엔 누구냐면 BTS죠.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올 때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산타워 같은 이걸 보라색 자색으로 만들어놨죠. 롯데타워 자색으로 만들어놨죠. 뭐 5군데, 서울에서는 5군데를 만들어놨고요. 이게 서울이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 이제 뭐 뉴욕인지 어딘지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건물이 다 자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BTS의 힘이죠. 마케팅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동네다. 이 자색의 기운은 어디서 오느냐? 동방에서 온다. 동이족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환단고기 북콘서트 촬영을 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스스로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이 동방 천자의 땅 자미원이 아니라 그 자미원,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그 기운은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양고궁에 자기 동네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삼국이 전부 다 건국할 때 보면은 그 자미원 기운, 북두칠성 그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박혁거세죠. 박혁거세의 알이 어떤 색입니까? 자줏빛 알이죠. 자줏빛 알을 향해서 하니까 자색 알에서 혁거세가 나왔다. 그죠? 자색 알에서 혁거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말지 신화를 보면은 기말지, 신라의 기말지죠.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는데 그 구름 한가운데서 황금괴가 나무에 걸려있고 그 금괴에서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어서 왕에게 안했다. 사내아이가 누워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색 구름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리고 김수로왕의 가야왕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색 줄이 나옵니다. 자색.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줄이 어디겠습니까? 그걸 자미원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에서 내려온 그런 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칠성 문화다. 건국을 할 때 있어서 뭐냐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그 사람이 북두칠성이 인정을 해줬느냐, 자미원이 인정을 해줬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 보면은 전부 자색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극성, 이 북두칠성이 보필하고 있는 바로 이 북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 북극성은 보셨듯이 여기서 탐낭성입니다. 탐낭성과 탐낭거문이죠. 탐낭거문 이 두 개의 성에서 이 길이의 5배 있는 곳에 북극성이 있다. 카시오페이아에서도 뭐 5배 이렇게 북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별을 갖다 지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극성, 지극정성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지극성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북두칠성 재단에 보면 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북극성이고 태일성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태일성이다. 그리고 이 태일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만자죠, 만자. 우리 전 세계에서 이 심볼, 만자의 어떤 심볼이 나오는데 이 만자는 북두칠성이 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보면은 이게 러시아 무슨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만자의 원형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보면은 만자예요. 이게 북두칠성이에요. 이렇게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도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림을 먼저 다른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북두칠성이 안에 있죠. 그래서 만자가 이렇게 돌고 이게 도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만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자가 여러 가지 변형 만자가 있죠. 스와스티카라고 하는데 이 만자를 스와스티카를 잘못 쓴 게 독일 나치잖아요. 나치가 이거 쓰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심볼에 대해서 독일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독일 나치가 쓰기 이전에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이 만자 문양은 전 세계 15,000년 전부터 나와요. 15,000년 전부터 이 만자 문양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 이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심볼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천신 중에서 테일이 가장 존귀하다. 이 테일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에 있는 신을 테일신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궁극의 신성과 존귀한 신격의 성신이다. 그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보필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북극성은 테일신이 있는 태열천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치성광열애라고 합니다. 치성광열애라고 해서 아주 가장 밝게 비치는 열애다. 뭐 이런 뜻이죠. 치성광열애. 그래서 이 치성광열애는 칠성 안에 있습니다. 칠성도 안에서 북두칠성과 함께 바로 이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바로 이 북극성의 신, 태열신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의 전각을 가면 삼신각이나 칠성각이 있잖아요. 칠성각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 칠성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거나 7분이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해서 7분이 계시고 그리고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위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7 북두칠성하고 이 치성광열의 위격, 치성광열애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을 열애로 인격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고려시대부터 치성광열애 신앙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려시대의 작품들이에요. 쭉 보면은 중앙에 소를 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죠. 앞에가 소입니다. 소를 타고 있는 분이 바로 치성광열애입니다. 치성광열애고요. 치성광열애. 그다음에 제가 찍은 이게 봉은사에는 북극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치성광열애. 북극성을 의인한 북극성의 태일신입니다. 치성광열애라고 합니다. 양산 통도사에 또 치성광열애고요. 치성광열애가 있고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 분이 계시고 칠성이 있습니다. 저 한 분이 아마 옥황상제일 거예요. 옥황상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옥황상제, 그 할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치성광열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치성광열애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봤습니다. 워낙 크게 이렇게 나왔죠. 다른 뭐 칠성 또는 남두육성 이렇게 머리가 있는 뭐 이런 것들보다 남두육성은 여기입니다. 여기 남두육성 6명 있죠. 그다음에 칠성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칠성이 있고 뭐 28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데 치성광열애 왕림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스턴에 있어요.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치성광열애가 소를 타고 오는 모습인데 그 사방에 둘러쳐져 있는 게 뭐냐면 28수예요. 28수 남두육성 뭐 칠성 해가지고 다 있는데 거기에 치성광열애가 소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좋은데 어쨌든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칠성 신앙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칠성과 북극성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한민족에는 북두칠성 문화와 북극성 문화가 같이 있었다. 북극성에는 우주지존의 절대자, 북두칠성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옥황상제님이 계시고 북극성에는 태열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으뜸가는 임금 사원구님이 계시다. 태일신이 계시다. 태열천 사원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뭐 이제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일본 신만계 신사의 심장부가 이세신궁인데 이 가야황권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이세신궁에서 뭘 하냐면 태일 맞질이라는 걸 합니다. 태일신을 갖다가 태일신을 모시는 거예요. 태일신을 모시고 이세신궁으로 들어가는 맞질을 합니다. 맞이하는 그런 맞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태일신이 바로 북극신이죠. 북극성의 그 태일신이고 치성광열애고 그리고 태열천 상원궁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세신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세신궁 내궁에는 바로 태일신, 태일을 모시는 그 모습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세신궁 외궁 문양에는 뭐가 있냐면은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는 처음에 이 수레를 끄는 분하고 해서 북두칠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내궁의 문양은 북극성이고 외궁의 문양은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세신궁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이제 따로따로 4km 떨어져 있다는 거죠. 4km 떨어져서 이 이세신궁의 배치도 보면은 이것이 어디서 가냐면은 가야에서부터 갑니다. 가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칠성 문화를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구주 지방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 열도로 이렇게 전파되는 가운데서 칠성 문화와 태열천 상원군님 그리고 상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져가서 일본이 이거를 이세신궁에 담아놓았다. 이런 의미를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명조식 우리나라 이제 유학자인데요. 보면은 신명사들에서 중간에 보면 태일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을 넣은 게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태열천 상원군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북극성에 계시는 바로 그분을 태일군이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태일구고천전 또는 태열구고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보면 태일구고천전, 태열구고천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중간에 한번 보셨던 그 그림일 텐데요. 우리가 인간이 완성을 할 때, 인간이 완성되고 인간이 고통을 하고 인간이 완성된 어떤 뭐 부처가 되거나 또는 뭐 성인이 되거나 할 때 그때 뭐냐면은 북두칠성과 그리고 북극성의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번엔 이제 북극성이죠. 북극성의 그런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 기운을 받는 주문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는 뭐 칠성경이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태열주라는 주문입니다. 보시면 태열천 상어군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태열구고천전, 태일구고천전, 태일신, 불교의 치성광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태열천 상어군님이라는 분인데 그 앞에 네 글자가 붙는데 보면 소름 소리예요. 아까 치성광열에 보시면은 치성광열애가 소를 타고 있습니다. 소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의 어떤 형상이 이제 어떤 세이크리드, 성스러운 어떤 글로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훔치훔치라고 하는 소름 소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훔치훔치 태열천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비 사파라고 하는 주문이 우리나라에서 동학 이래 이 땅에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1000만 명 이상이 이 주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훔치 선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비 사파 훔치 훔치 선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비 사파 훔치 훔치 선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비 사파.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북극성의 기운과 북두칠성의 기운, 그 기운을 다 받아야 인간으로서 사실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광명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단국에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우리 민족의 어떤 모든 것을 결론내자면은 밝을 환자 하나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광명이죠. 광명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면 배달민족, 박달민족, 밝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밝아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명이세라고 합니다. 광명이세. 신라에서도 보면 광명이세라고 하죠. 광명으로서 내가 먼저 광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전부 다 밝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광명이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죠.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깨닫고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중생들을 다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서양의 학자들은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이 21세기를 지도할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북두칠성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북두칠성의 비밀을 찾다 보니 북두칠성 그리고 삼태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극성의 어떤 비밀까지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과 어떻게 보면은 북두칠성은 칠성은 인간을 생하고 양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생하고 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뭐냐면 세이크리드,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어떤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중간에 보셨던 칠성경이라든지 태울주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기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